자, 이 핸드폰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랑 5월 본회의 일정 합의하실 거예요? 저희들 입장은 민생법안 처리,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쟁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추가 협상도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필요하다면.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이번 주인데 아직 제대로 출마 의사를 밝히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선거를 미루자는 말도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절차가 좀 어떻게 미뤄질 수 있는 건지 좀 내일 등록일인데 등록하는 사람이 없으면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 야당에서 최상병이랑 이태원 제2를 계속 5월 2일에 올리겠다고 하는 계속 물러서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 그건 전략에 관한 문제니까 답을 할 수가 없죠. 대표님 그리고 어제 영수회담에서 국민의힘 패싱됐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 이제 당에서도 이제 용산에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좀 어떤 의견을 전달하셨는지. 실무 협상 단계에서 협상 상황을 공유를 했고 또 어제 협상 결과도 충분히 전달을 받았고. 만약에 여러분 패싱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모처럼 여야 협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제가 만약에 나도 참여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회담이 성사되겠습니까? 회담의 협치를 위한 회담 성사를 위해서 여당은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논의를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제가 함께 하자고 했으면은 이번 회담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회담 성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한 거지, 그거를 그런 표현이 적정한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어제 회담 결과로 그래서 물론 또 사안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해야 할 상황이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그게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선거 끝나고 대통령께서 모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만남을 제안을 수차례 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건데 그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왜 우리는 참여를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제가 다 생각해서 당의 입장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 조금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만큼 국민의힘도 국민법과 같이 21대 국회 내내 지속해서 입법을 추진했던 법안들이 있는데요.
물론 21대 국회로 넘어가겠지만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고대입법 등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입법을 추진해왔던 법안에 입법을 하기 위해서 한 전략을 볼 수 있을까요? 얼마 남지 않은 희귀 기간이라서 좀 더 어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긴 한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준위 방패장법을 비롯해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자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른 정쟁법들을 처리하는데 끼워 넣기로 이렇게 해서 정쟁법을 처리하는 게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법안 한두 개를 처리를 본회의 열기 위한 수단으로 끼워 넣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김여사특검법, 해병대 최강병 특검법 그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그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이제 공개 발언에서 모두 발언에서 한 얘기들을 비공개 때 다시 그 문제를 야당에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하고 비공개 때 논의를 이렇게 야당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비공개 때 그 문제를 질문하거나 논의를 야당에서 제기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료개혁 관련해서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도 같이 하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입장, 여당 입장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제 사회적 협의체가 또 정부 차원에서 가동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논의기구를 많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제 논의기구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관련 주체들이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고 서로 좋은 방법을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그게 더 실효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할까요? 여야정 민생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끝나고 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야당은 야당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장차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에서 학생권들의 실시에 대한 통과가 됐는데 야당 쪽에서는 최고위에서 총선 민심 역풍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 가지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각 시도별로 지방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에서 또 거기도 여야가 있을 것이고 또 지방 자치단체별로 입장이 있을 거니까 국회에서 그건 지방 시도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까지 이런저런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비롯해서 정부 여당에서도 민생경제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어제 야당에서 제시한 민생경제 법안들 대통령께서 안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이해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야당에서 25만 원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연금개혁 같은 의제를 꺼냈는데 대통령께서 수용하겠다 이런 발언을 가져가지고 왜냐면 25만 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명확히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늘도 뭐 특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친 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뭐 논의는 할 거고 보고를 받아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게 그 재정 수지, 연금 재정 고갈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 간에 그 연금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뭐 합의가 될지는 오늘 논의를 해보면 알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